심사기준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맨날 심사기준표, 심사 기준 얘기를 하니까는 사람들이 야, 그것 좀 그만해라. 야, 듣기 싫어 죽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만큼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ESUP입니다. 이번 강좌는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서류 작성법 강좌로 견출지 또는 띠지 부착 방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건 아닌데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왜 어렵냐? 띠지를 어떻게 붙이느냐, 이거는 뭐 어렵지 않은데 차 순번에 맞게끔 어떤 내용을 붙여야 되냐, 뭐 요거를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진짜 엄한 뚱딴지 같은 데 막 붙이시는 분들도 있고, 뭐 어떤 분들은 정식줄 놓으셔가지고 이마에 붙이시는 분들도 있고, 코피 터지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렇게 하시는데, 자, 그럴 게 없다.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그렇게 뭐 예민하게 굴 필요도 없어요. 뭐 실질적으로 띠지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 평가에서 짧은 시간 안에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평가 항목들을 서류에서 빨리 찾아야 되잖아요. 그 관점에서 이제 띠지를 붙이시는 건데, 잘못된 띠지를 붙이셔가지고 나락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락으로 가지 않게끔 띠지를 어떻게 붙이느냐, 뭐 그런 거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심사기준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맨날 심사기준 얘기를 하니까는 사람들이 야, 그것 좀 그만해라. 야, 듣기 싫어 죽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만큼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준비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걸 잘 모르세요. 대략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평가가 되고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담아져서 가산점이나 점수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뭐 그런 부분들은 디테일하게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강조하는 게 이 심사 기준이에요. 한 지자체의 한 공고문을 가지고 예시를 들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제가 올려드린 심사 기준은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보육사업 안내책자에서 가져오고 온 것도 아니에요. 지자체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겠다 올린 거예요. 보시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올린 거랑 똑같잖아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삭제가 됐습니다. 여기도 이제 공고를 이렇게 올렸다가 나중에 수정 공고를 내서 이 부분을 삭제시켰어요. 평가제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평가제 점수 자체가 아예 없어졌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점수 체계도 이게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 보면 총점이라고 해서 100점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이걸 왜 넣어놨을까요? 그냥 보기 좋으라고? 그냥 알아두라고? 그냥 심시풀이 땅콩으로? 아니죠. 공식력 항목을 보고 이런 문제가 없으면은 10점을 부여하겠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100점 만점 중에서 100점을 맞으려면은 이 항목별로 서류를 준비하거나 모든 체계를 요 체계에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심사위원이 이걸 따라가서 공식력 항목은 어디에 있지? 그럼 그 띠지를 보고 이걸 평가를 하겠죠. 자, 그렇게 해야지만 이 점수 체계가 나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아직도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강물에 떠내려가시는 분들은 떠내려가야 돼. 제가 그분까지 다 잡으면서 이걸 계속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누차 굉장히 많이 그냥 주구장창 설명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만 할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잔소리로 좀 듣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하여튼 요 평가 기준 체계를 잘 알아두셔야 된다. 자, 그래서 띠지를 어떻게 붙이냐, 이건 지자체 공고에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자, 띠지 양식을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이 순번에 어긋나지도 않고 이렇게 무조건 해라. 자, 이제 요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요게 심사 기준 체계로 되어 있나? 일단 그거를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해석하거나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과연 이게 심사 기준에 맞게끔 되어 있나를 봐야겠죠. 그래야지 심사위원들이 심사 기준에 맞게끔 그걸 따라가서 평가를 하겠죠. 제가 아까 중요한 얘기를 했죠. 띠지를 왜 붙일까요? 그냥 보기 좋으라고? 형식적으로? 또는 그냥 뺑이 치라고? 야, 니네 지원하는 애들 좀 뺑이 좀 쳐라. 뭐 이런 개념으로 띠지 붙이라고 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자, 심사 시간이 짧아요. 최대 10분 이내로 평가를 합니다. 그럼 그 10분 이내에 이 서류들을 찾아야 돼요. 공식력은 어디에 있고, 사업 운영 실적은 어디고, 전문성은 어디에 있고, 운영계획에서 이런 항목들은 어디고, 재정 능력은 어디에 있지? 그걸 다 찾으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띠지 보면은 여기에 있네? 그럼 띠지 보고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견출지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정식 명칭은. 근데 여기는 띠지라고 해서 그냥 띠지로 하겠습니다. 띠지든 뭐 견출지든 매 한 가지예요. 왜 띠지라고 해요? 또 이렇게 하시면은 뭐 떠내려 가실 분들은 떠내려 가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이게 이제 심사 기준 체계로 맞게 됐냐?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심사 항목이 없죠.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이력서라는 항목 자체가 어차피 원장의 전문성 항목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신천자 현황, 이것도 명칭은 없죠. 근데 여기 안에 이제 이런 심사 항목에 필요한 항목들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처분 현황, 이거는 좀 이제 애매한데, 처분 현황이라고 해서 요즘 이제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을 처분하면 뭐 가산점을 주겠다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자칫 그걸로 헤아릴 수 있는데, 이게 공식력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명칭이 어긋나면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여기에다가 공식력, 가로 열고 닫고 처분 현황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자, 처분 현황이라는 건 뭐냐면은 위탁처의 공식력 평가를 행정처분 확인 내역, 이게 행정처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법적이라는 거는 이제 뭐 범죄 이력 조회를 해서 이 사람이 뭐 범죄 이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갖고 평가를 하죠. 그래서 일단 이게 행정처분 확인서예요. 근데 처분이랑 이렇게 하면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헷갈리네요. 자, 그리고 사업운영 실적, 그리고 지역사회 기여도 이렇게 5번, 6번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진짜 원칙대로 따지면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띠지를 붙이는 이유는 심플하고 빠르게 내용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운영체 시설운영 실적 요 띠지를 통합해서 하나로 붙이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그 안에는 이 내용들이 어차피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뒷부분만 딴 거예요. 사업운영 실적과 지역사회 기여도. 그러니까 이것도 명칭도 완전 개명 수준이 아니라 뭐 별명 수준으로 완전 바꾼 거죠. 다 처분현황도 마찬가지고. 홍길동 별명이 땡칠이야. 예를 들어서 야, 땡칠이 내무실로 당장 오세요. 그럼 땡칠이가 옵니까? 땡칠이는 없는데 홍길동이라고 해야 되죠, 오죠. 근데 이거는 약간 별명처럼 이렇게 붙였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조금 난해하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과연 이 별명을 찾고 이걸 찾아갈 수 있을지 그 부분도 해석을 해야 돼요. 자, 공모사업 표창. 자, 이 부분은 뭘까요? 이 부분이잖아요. 원장의 전문성 평가 항목인데 원장의 전문성 평가 항목은 이 두 가지예요. 이 하나는 소견 발표로 평가를 합니다. 여기 공고에도 이쪽에 소견 발표로 종합 평가하겠다 그 내용이 있는데 제가 삭제를 한 거예요. 좀 한 페이지에 다 담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이것도 공모사업 표창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원장의 전문성 이렇게 명칭을 달아주는 게 훨씬 좋겠죠. 그 안에 공모사업도 있고 아동복지 업무 경력에 관한 내용도 있고 그래야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겠죠. 자, 발전계획이라는 건 요거예요. 원래는 이 항목은 운영계획서 서류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PPT, 그러니까 소견 발표로 종합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서류에 들어가는 항목이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나 넣으세요. 그냥 한 장 정도. 자, 그리고 보육사업계획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명칭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보육사업계획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운영계획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운영계획서라고 해서 찾아가지. 보육사업계획은 운영계획서 평가 항목이 3개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럴 것 같으면은 이 부분이 빠졌잖아요. 예산선이 있죠, 여기에. 근데 이 부분이 빠졌잖아요. 이 부분이 10점짜리인데. 자, 이렇게 안에 세부 내용을 다 견출지로 붙일 것 같으면은 이 내용이 이 중간에 하나 들어가야 되죠. 10번에. 그리고 11번이 예산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운영계획서 통틀어서 여기다 넣으면 되는데 이 띠지라는 거는 심플하게 좀 편리하게 간소화해서 심사 항목을 빠르고 쉽게 찾기 위해서 만드는 게 띠지인데 이건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죠. 내용을 들어봐도. 그런데 물론 이렇게 이제 하라고 하니까 이걸 맞추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제 운영계획서 목차를 어떻게 잡냐.
이 완전 잘못된 거잖아요. 이거 진짜 엉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엉터리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못해요. 분간을 못해요. 왜 분간을 못하냐.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만 알면 이게 엉터리라는 걸 알 텐데 이걸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대로 하라고 했으면 이대로 하면은 뭐 알아서 할 거 아니냐. 자, 이걸 보세요. 이건 공무원들이 만들죠, 이 서류는. 근데 평가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나 이거는 보육정책위원회라고 해서 그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띠지를 붙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붙이면은 좀 찾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알아야지만 이거를 내가 해석을 해서 심사 기준에 맞게끔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심사는 이 체크리스트를 나눠주고 여기에 이제 100점 항목이 있어서 각각 따라가서 100점 매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고요. 그래서 절대 이걸로 목차 잡으시면 안 됩니다. 자, 목차는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 띠지도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이 심사기준 체계를 벗어나지 않게끔 만든 목차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맞춘 거죠.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요거에 맞춥니다. 왜? 여기 밑에 굉장히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 써 있어요. 띠지 형식을 벗어나지 말라. 그래서 대부분 분들이 이게 엄청나게 무슨 마치 뭐 헌법처럼 굉장히 강력한 법처럼 요 기준 체계에 맞춰서 이제 작업을 하시는데 굉장히 잘못된 행위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맞춰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 체계대로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걸 이제 수용을 못하죠. 왜? 이 띠지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면 됩니다. 자, 이력서는 자기소개서. 자, 1번으로 묶어요. 위탁 운영 신청자 현황이라는 게 갑자기 등장을 하죠. 돌연변이처럼. 근데 심사 기준에는 이게 없어요. 명칭이. 근데 여기는 있잖아요. 신청자 현황. 이게 이겁니다. 그래서 1번, 2번에 넣고, 자, 그 다음부터는 공식력이죠. 자, 순번, 위탁체 공식력. 사업운영 실적이죠. 이 두 개가 사업운영 실적이죠. 순번이 사업운영 실적. 저는 이 명칭은 심사기준 명칭과 동일하게 똑같이 맞춰놨습니다. 한 글자도 틀림없이 똑같이. 그래야지 심사위원들이 이 명칭을 보고 따라가죠. 그 다음에 위탁 운영자 전문성, 그러니까 원장의 전문성 항목은 앞서 제가 이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경력증명서는 이게 빠졌다고 했죠. 자, 요 부분이 여기잖아요. 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경력과 공모사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띠지 가지고 이걸 만들면은 이런 부분들이 빠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면은 띠지에 발전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칙대로 따지면 이거는 PPT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넣으면 안 돼요. 근데 넣었어요. 왜? 띠지를 그래도 어느 정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발전 계획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운영 계획도 보육사업 계획, 이거 빠졌죠. 그 다음에 예산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예산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영 계획서 목차를 잡을 때에는 요거를 기준으로 하되 요 내용들을 띠지로 붙이라고 했으니 요것과 요거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목차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것도 충족시키고 요것도 충족시키고 이 두 개를 모두 충족시키는 이 목차잖아요. 자, 이렇게 만들어야지만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갈 건데, 근데 여기서 한마디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야, 재정능력 빠졌잖아. 근데 여기 서류는 재정능력 서류는 별도 제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능력 서류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관련 서류는 별도 제출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여기에 빠진 거예요. 제가 이걸 뭐 모르고 뺐겠습니까? 자, 이번 강의 좀 이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왜 안 되시냐면은 이걸 잘 몰라서 그래요. 이것만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이런 거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해석한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만이 이런 목차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